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리뷰를 한 경기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수원FC하고 강원FC 경기입니다. 네, 강원이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코로나 확진 이후에 이제 팀이 한 달 정도 만에 아마 경기를 치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휴식기 전까지, A매치 휴식기 전까지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왔던 수원FC가 승리를 거둔 반면에 역시 그 코로나 어떤 확진 여파가 좀 제가 보기엔 있어 보였어요. 강원은 조금 몸이 무거운 가운데 이제 패배를 거뒀습니다. 저는 좀 이 경기가 좀 재미있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서 보면 좀 재밌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강원 FC가 조금 워낙 이렇게 확진자 나오기 전에 좋은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재밌는 걸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FC는 어떻게 보면 강원 FC랑 궁합이 좀 잘 맞죠. 수원 FC가 보기에 이제 그 직선적인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이니까 이 두 팀이 이제 강점을 어떻게 보여줄까, 누가 더 이 스타일에서 앞서냐 이런 거를 좀 다 겨뤄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해서 좀 기대가 컸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원 FC는 잘한 반면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 강원 FC가 좀 아쉬웠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 뭐냐 자가격리 여파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거 설정을 잘못해놔가지고 잠시만요. 파란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일단 좀 저는 이 두 팀의 경기가 재밌었던 이유는 포메이션상으로 거의 유사한 형태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비교가 하는 게 좀 재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팀이 거의 3-4-3, 뭐 많을 때는 뭐 5-4-1 형태, 수비할 때 5-4-1 형태를 꾸리는 게 똑같은 팀인데, 이 팀이 어떻게 스타일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 배치, 그냥 숫자상의 배치가 아니라 경기 운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떤 조금 경기 외적인 거랑 섞어가지고, 경기 외적이라는 건 그런 아까 뭐 인터뷰 보니까 김병선님이 좀 자가격리 여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랑 같이 한번 섞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수원FC는 전반전에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서 사실상은 이제 경기를 굉장히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후반전에도 이제 그 강원의 실수를 유도하면서 몇 차례, 그 다음에 또 역습으로 몇 차례 만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팀 이렇게 맞붙었을 때는 누가 리드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수원FC는 아시다시피 역습에 이제 직선적인 역습에 강점이 있는 팀이고, 리드를 잡았을 때 조금 내려섰다가 혹은 버티고 있다가 딱 튀어나온 힘이 좋은 팀이니까, 강원FC한테 먼저 실점을 하면 본인들이 이제 이걸 어거지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아직 팽팽한 흐름일 때 한 골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해가는 형태가 강점인 팀인 거죠. 그렇게 운영하는 게 편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잘 나왔던 게 언제 몇 월인지 기억 안 나요. 한참 더울 때였는데 그 울산전, 울산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던 그 경기가 바로 그 수원FC 강점이 나온 경기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 수원FC가 강원을 어떻게 무너뜨렸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원패턴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김상원과 잭슨 쪽에서 이 뒤쪽에서, 특히나 이 왼쪽 측면에서 이 라스를 향해 넘겨주는 직선적인 패스들이 들어가고, 라스가 물론 제가 라스를 여기다가 지금 뭐 최전방 이렇게 배치를 해놓긴 했지만, 라스 선수가 항상 여기 이렇게 붙어있죠. 이렇게 붙어있다가 이제 일루 빠져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일루 빠져다니면서, 혹은 이제 일루 빠져다니니까 일루 빠지면 이제 여기 커버 들어오고 여기가 돌아 들어가 다시 메어주러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많은데, 라스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돌더라고요 오늘 특히나. 요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면서 어떤 그 강원의 뒷공간을 노린 겁니다 사실. 근데 자, 이게 전 조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그 다이렉트한 방법이고, 라스한테 몇 번째 찬스가 오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확률이 높은 공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길게 넘겨준다는 거는 패스 길이가 길어지니까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얘기고, 여기가 이제 뭔가 잘릴 수 있는 위험도 크고,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디테일을 가다듬으면 이렇게 단번에, 그러니까 중원을 생략하고 이 최후방에 있는 3선에서 1선으로 넘어가는 패스들도 위협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몇 개 필요하죠. 일단 첫 번째, 강원이 라인 높아요. 강원이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팀이라 그렇기도 하고, 조금 내려놓더라도 어찌됐든
본인들이 이제 수비를 한번 성공해서 수원FC가 뒤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밀고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싸우는 거를 선호하는 팀이다 보니까 언제든 라스가 돌아뛸 수 있는 공간이 요만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했다는 거는 중요하고 그게 적중했다는 건 사실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라스가 몇 번 놓치기도 했죠. 그러니까 매번 득점으로 연결될 만한 찬스를 잡기에는 이게 확률이 높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원FC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중에는 가장 그래도 위협적인 무기고 또 쓰기에 좋은 무기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라고 했던 거죠. 이제 이런 어떤 디테일들이 필요한데, 이 디테일이 제가 보기엔 라스의 어떤 침투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라스가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북에서는 주로 이 선수가 공을 받아주러 내려오는 느낌이 항상 강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 움직인다거나 이쪽으로 빠져 움직인다거나. 그래서 라스가 받으러 움직이러 가는데, 가서 아무것도 일이 안 벌어지면 뒤에 들어오는 우리나라 또 수비수들이 굉장히 빡세잖아요. 박으면은 공 못 지켜가지고 뭔가 못하는 형국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라스의 움직임들을 보면 항상 그 뒤에서 후방에 패스가 들어올 때 라스는 이미 몸이 상대편 골대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죠. 네. 근데 이게 특히나 이쪽으로 돌아 들어간다는 건 라스가 제가 알기로 왼발인데, 왼발을 더 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공이 들어오면, 요렇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일로 들어가면서 여기는 이제 등을 질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왼발로 컨트롤 해가면서 이쪽에다. 왼발잡이니까 이쪽 본인의 몸 왼쪽에다 공을 끌고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디테일들 하나씩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아뛰면서 옵사이드만 라인만 깨면 얼추 넘겨주면 라스가 일단 무작정 뛰어들어가서 등진 다음에 뭔가 일을 벌이는, 본인이 슈팅 기회가 나면 슈팅 때리고 안 되면 시간 벌어주면서 뒤에서 따라오는 선수들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들을 준비를 한 건데, 이게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수원FC식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를 수원FC가 잘 하고 있고, 역시 이번 경기에서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에 반면에 이제 그 강원FC는 똑같은 5-4-1 혹은 3-4-3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전반전에 몇 번 찬스를 만들긴 했는데, 그건 주로 오른쪽 측면에서 임창우 선수랑 김대원 선수가 뭔가 같이 흔들면서 만든 장면들이 좀 많았죠. 그 다음에 전방 압박해서 하나 나온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게 참 수원FC랑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수원FC는 여기를 굉장히 잘 틀어잡는 팀이에요. 여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수원FC 그 리뷰해드릴 때마다 박주호 선수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이 수원FC 경기 한번 몇 장면들 돌려보시면, 수원FC는 상대가 이쪽으로 왼쪽 측면에 있는 윤석영 선수가 공을 잡았다, 공을 잡았다라고 하면 한 이쯤까지 이렇게 다 와 있어요. 한 9명이. 그래서 강원은 넓게 쓰는 팀이잖아요. 특히나 임창호 선수가 여기 올라가서 윙처럼 가서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때까지는 여기 이렇게 잡죠. 잡다가 왼쪽 측면에 깊이 들어가면 아예 여기를 다 좁혀버려요. 그래서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강원은 수비할 때 여기가 좌우 간격이 좀 넓은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좁혀지기 전에 수원FC가 빨리 그냥 직선적으로 때려버리니까, 여기를 수비할 때 이렇게 좁혀서 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좁혀서 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아예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잡으면 다이렉트하게 넘기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그래야지 여기가 이 좌우 간격도 좁은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는 넘기기가 쉽지 않겠죠. 이 선수든 자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활용하려면 이 좌우로도 좁혀지기 전에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벌려져 있을 때 잡으면 자꾸 라스한테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넘기는 이유가, 이쪽에다가 대충 여기다만 이렇게 공이 요렇게 날라오면 이 선수가 잡기도 까다롭고 이 선수도 잡기 까다로운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그냥 대충 때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충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디테일을 잡겠지만. 근데 반면에 이제 강원은 여기를 이제 돌리면서 풀고 싶어 하는데, 수원FC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간격이 진짜 좁아요. 그래서 마치 3백 때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후반전에 많이 나왔는데, 윤석영 선수 쪽에 공에 들어가 있으면 임창우 선수가 반대쪽에서 되게 놀아요. 느낌상 되게 노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놀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효율적이지만 또 비효율적이기도 하냐면, 공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쪽에 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공을 돌리면 압박해서 뺏긴 쉽지 않거든요. U자형으로 돌릴 때. 그러면 이제 이 선수들이 많이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수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냐, 제가 몇 번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이 뒤로 왔을 때 혹은 이게 이쪽까지 왔을 때 이게 다이렉트하게 여기다 딱 패스가 기가 막히게
무슨 그 반다이크처럼 때려줄 수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딱 때려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치고 들어간다. 그럼 이게 위협적인 찬스가 될 수 있는데 강원 FC가 일단 그 이게 오늘 제가 보기엔 여러 번 미스가 났어요. 김영빈 선수나 임채민 선수나 뭐 신세기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주는 패스들이 오늘 미스가 많이 났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거기서 그 어떤 자가격리 여파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볼 컨트롤도 여기서 되게 굉장히 잘해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많이 뛰어요. 수원FC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5백들 하는 팀들은 5-4-1에서 여기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버텨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버티는 게 일반적인데 수원FC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기 빡빡세 붙습니다. 이 뒤로 빠지면 여기 있는 김승준이라던가 무릴로 같은, 제가 보는 오늘 김승준 선수가 수비를 좀 잘해준 것 같은데 가만히 안 둬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편하게 공을 잡게 두면 이게 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편하게 잡아놓으니까. 프로 선수들인데 편하게 킥하게 두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일로 뒤로 빠지는 순간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일로 또 가잖아요. 그럼 여기 막 달려들어요. 그럼 골키퍼로 가요. 그럼 이제 여기 다시 재정비할 수 있어요. 시간이 이쪽으로 바로 오지를 못해요. 이 한번 달려드는 이것 때문에 방향전환이 늦어지거든요. 네. 이거를 엄청 잘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처음엔 버리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환돼서 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또 바로 압박 바짝 붙어줍니다. 그럼 여기 나오기가 쉽지 않으면 뒤로 가면 이제 여기 또 다시 또 붙어주고, 이런 윙들이 그 이쪽에 있는 측면에서 빌드업 해준 선수들을 잘 제어를 해주면서 수원FC 어떤 수비를 뚫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는 강원이 이걸 안 거죠. 중원이 늪이다. 수원FC 중원이 늪이니까 그러면은 다이렉트하게 때리자 라고 해서 몇 번이나 이 가운데를 넘기려는 시도들을 몇 번 했는데 일단 킥이 부정확하고, 제가 보기에는 수원FC보다 확실히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수원FC는 이제 라스 보고 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플랜 A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맞으면 라스트 출발이고 때리는 선수들 어디로 때려줘야 할지가 굉장히 명확한데, 강원FC 같은 경우는 훨씬 이 빌드업에 공을 많이 들이고 짧은 패스로 하고 풀어가고 형태인데, 오늘 이제 수원FC가 워낙 잘 버티기도 하고 근데 본인들 몸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뒤를 특히나 수원FC 내려서질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팀입니다. 사실은 이게 라인이 이렇게 깊이 내려와 있다 그러면 역습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게 역습이 힘겨울 수가 있어요. 역습을 60m를 라스고자 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내려서지 않는 상태에서 간격을 좁혀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쇼카운터가 몇십 미터만 라스가 좀 띄워주면 김승준하고 우다다 올라가가지고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수원FC도 뒤는 넓다. 여기는 지옥인데 여기는 넓다 이거예요. 때려주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뛰는 선수도 그렇고 때려주는 선수도 그렇고 아직 마음이 딱 안 맞아요. 왜냐? 자주 했던 전술이 아니니까. 그게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후반전에 강원FC 경기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틀렸다기보다는 조금 디테일이 아무래도 계속 연습해온 팀에 비해서는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도 몸이 좀 무거웠던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강원FC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단초들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좀 포메이션도 참 재밌었던 게 디테일해요. 역시 어떤 포석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변형 3백을 잘 쓰는 팀이라는 게 딱 느껴졌던 게 뭐냐면, 이제 신세기 선수가 아시다시피 풀백으로도 서는 선수였으니까, 수원에서는 풀백으로도 종종 나온 선수였으니까 이 뒤를 받치고 임창호 선수가 윙으로 나가고, 대신에 왼쪽은 조재환이 가죠. 왜냐면 이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고도 이제 농구에서 나온 그 전술 있잖아요. 이쪽에 측면에 끌어놓고 1대1 치는 거, 요걸 위해서 조재환 선수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드리블 할 수 있게, 이쪽은 오히려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런 식으로 윤석영 선수가 올라가서 잡아버리면, 이렇게 좁혀서 버리면 여기 좁으니까, 그래 그러면 일단 윤석영은 뒤에서 대기, 조재환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을 끌어내가지고 1대1 시킬 수 있게 해놓는 형태 썼고, 윤석영 선수는 뒤에 있지만 중앙으로도 들어가고 가끔 바깥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뒤에서 이제 튀어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고, 이런 형태고, 여기다 특히나 임창호 선수가 공격력이 좋으니까 한 칸 안에다가 이제 이정엽 선수를 놓고 고무열이 들어가는데, 고무열 선수는 딱 제일 좋아하는 위치가 여기죠.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이 수비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잠시만요.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여기 후방에서 이 선수가 이렇게 넣든 이 선수가 이렇게 넣든, 좁은 공간에 밀어넣고 고무열에 돌아서 흔드는 움직임에 뭔가 여기서 이제 뭐랄까요, 그 도랑을 흐트리는 미꾸라지 마냥, 여기서 이제 고무열의 효과를 노렸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사실 판단이 좀 늦고 그런 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이렇게 두 줄 수비를 부시는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측면 뚫는 것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엔 이쪽 한 칸 들어와 있는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고물 선수 보니까 여기 딱 들어가서 여기 딱 공이 딱 투입돼서 이 선수가 공을 딱 영리하게 딱 앞으로 약간 앞쪽으로 딱 쳐놓는 순간 일이 진짜 벌어질 게 많거든요. 이 선수도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 이 선수가 이렇게 잘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선수한테 패스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뭐 패스길이 많이 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왔을 때 이제 뭔가 깔끔하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수원 FC가 여기 좌우 간격이 좁으니까 몇 차례 시도하는 것들에서 거의 찬스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장면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디서도 나왔냐면 측면에서도 이제 조재현 선수가 이렇게 이쪽에 끌어내고 있으니까 윤석영 선수가 일로 들어오거나 하면서 이제 이쪽에서 뭔가 일을 벌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잘 마무리가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까먹고 계셨겠죠. 똑같이 이제 3백 서고 앞에다가 이제 뭐 빠른 선수들 2명 놓고 이제 전형적인 톱 1명 놓고 그다음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내려서서 5-4-1로 수비를 하는데 그렇다고 수비 라인 낮지 않고 이런 어떤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경기 운영은 다르게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전술을 알고 축구를 보면 더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리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수원FC는 이미 이제 시즌 초반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플랜 A가 있는 것 같고 강원은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은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조금 고전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수원FC는 앞으로도 매 경기 이렇게 이길 거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전히 어떤 팀이든 괴롭힐 수 있는 팀이 될 것 같고 강원FC는 조금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몸을 빨리 추스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조금 악재긴 악재인 것 같아요. 경기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필이면 그렇게 돼가지고 체력 안배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